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결국은 이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을 어떻게 하냐가 과연 이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이 봄 환절기죠. 지금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습도의 변화가 심한 이 시기가 오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곧 있으면 이제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야겠죠. 이제 그때만 되면 이제 콧물을 줄줄 흘리거나 코막힘이 너무 심해지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게 되는데, 이 비염이라는 질환은 건강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질을 아주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제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수험생들이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학업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이렇기도 하기 때문에 이 비염이라는 것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삶의 질을 많이 낮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비염의 종류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위축성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 약인성 비염, 감염성 비염, 이런 식으로 그 원인에 따라서 비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치료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물론 비염이 내가 어떤 비염에 해당한다 라는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하죠. 물론 뭐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치료에 도움이 되냐?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니까 관리함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평생 차단하고 살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증상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털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결국 그렇죠. 이런 외부적인 자극을 내가 받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외부에서 뭐 어떤 자극을 이겨낸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보통은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면역력만 기르면 내가 비염을 다 이겨낼 수 있겠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또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면역은 중요합니다. 물론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없던 비염이 생기기도 하고, 면역력을 관리함으로 있어서 비염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럼 면역력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면역력만 너무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건 역시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얘기냐, 어딜 가도 면역력만 키우면 다 나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면역력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역력으로 인해서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다 케어가 된다면, 내가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 뭐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일을 쉬면서 잘 먹고 잘 쉬면서 이렇게 면역력을 관리하면 비염이 낫습니까?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낫기는 보통 어렵죠.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보통 어릴 때는 면역 체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염이나 아토피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한 번씩은 왔다 갑니다.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 면역 체계가 갖춰지면서 보통 이런 증상이 없어져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비염 증상이나 아토피 증상을 평생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죠? 면역력이 좋아졌는데, 좀 강해졌는데 왜 아직도 이런 증상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면역력 물론 매우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 비염을 일으키는 것, 비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체질입니다. 저는 그 체질을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열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질을 제가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얘기하고, 이 체질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결국은 이런 비염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난 되게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차, 근데 비염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추위를 타면서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열이 많으면서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을 얘기한 이유는 그 비율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열이 많으면서 염증성이 잘 생기는 사람과 몸이 차면서 냉하면서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기는 사람의 비율을 따졌을 때 이 열이 많은 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몸이 차면서 염증 잘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체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결국은 이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을 어떻게 하냐가 과연 이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음식 관리도 중요하고 컨디션 관리,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고 식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뭐 운동도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 치료나 완치를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이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체질 개선이라는 속치료, 한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당장 지금 내가 콧물 나고 이 염증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 염증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뭐 연고 치료라든지 침 치료라든지 호흡기 치료라든지 이런 겉치료, 이 겉치료와 이 속치료가 사실 같이 병행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치료의 효율이 좀 높은 방향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말고 집에서 좀 도움되는 방법 없냐? 이제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방법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마사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팔자주름 있죠? 이 코 끝에서 팔자주름으로 딱 나가서 여기 만나는 부위가 영향열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에 실제로 침을 놓기도 하고 뭐 붙이는 스티커 침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쪽에 이제 기혈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우리가 광대뼈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는 부비동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농이 차면 충농증이죠. 그러니까 충농증 증상까지 이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꼬집어주는 느낌으로 여기를 풀어주면 코도 조금 더 시원해지고 호흡도 편해지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이걸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코세척 방법인데, 그 코세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는 너무 자주 하진 말아라. 왜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했을 경우에 중이염 같은 다른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하기가 좀 어려워해서 중이염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점막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기능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코세척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정도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중꺾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비염 치료에 있어서도 이 중꺾마를 외칩니다. 비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이거는 치료가 안 돼, 그냥 나는 이거는 포기할래,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비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짜증을 많이 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염이라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이 아니라 되는 질환이라는 거 인식하시고, 물론 치료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염 치료에 대한 어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하셔서 삶의 질을 좀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